그러면 과연 해리스가 되는 게 좋을까?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까? 이 코인 관련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가겠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네. 촬영 시각은 10월 7일 낮 12시 40분 경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시봉으로 봤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6만 3천 달러 선이니까 요 장대 양봉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10월에 우리가 업토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9월 말에 6만 6천 선까지 올랐던 가격에 비하면 기대하는 업토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6만 달러 선을 잠깐 내줬다가 다시 올라온 걸로 봐서 안 떨어진 게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6만 달러 선을 내주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바닥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영향으로 인해 바닥을 찍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크립토퀀트 기고자가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ETF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지난주에는 ETF에서 자금이 주로 유출됐습니다.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주로 빠져나가는 말이 많았고요. 지지난주에는 사실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업토버 기대감을 높였는데 지난주에 ETF에서 자금이 나가면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긴 했습니다.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 또 비트랠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그의 반면에 글로벌 투자 리서치 업체 BCA 리서치가 최근 보고서를 내면서 야, 중국의 부양책 비트코인 가격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려면 중국 정부가 27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5조 위안 규모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밀어 올리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그나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간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다. 코인베이스에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건 미국 쪽에서 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비트 약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기대했던 업토버 기대감은 6만 6천 선을 넘어서 7만 달러를 돌파하고 신고가 경신까지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9월 말보다 가격 수준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을 그러면 추세 하락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커캐피탈 설립자는요. BTC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했고요. 암호화폐 옵션 전문 분석 업체인 그릭스.라이브 매크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업토버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코인텔레그래프가 복수의 애널리스트를 인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10월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했고요. 10월 시작은 부진했지만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길게 보면 시장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락 쪽에서 비트코인 ETF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블랙락 액티브 ETF의 책임자 제이 제이콥스가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향후 수년 내 5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크립토 시장 전체가 2조 정도 되고 비트코인이 1조 정도 되나요? 이 상황에서 5.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와, 그럼 지금 몇 배가 커지는 건가요? 장기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장기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락이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비트코인의 장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합니다. 이 자산 가격의 절대 변수는 아마 연준 금리일 텐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연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고용이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불황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에 비컨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아마 0.25%포인트 낮추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고용이 생각보다 좋은데 굳이 금리를 비컷으로 낮춰서 뭔가 안정세에 들어간 물가를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때문에 기다리던 비컷은 없을 것 같거든요.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11월에 금리가 25bp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죠. 이분이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진짜 비공식 대변인 맞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금리를 25bp 낮출 것 같다. 11월에 50bp 낮출 것 같았는데 25bp 낮춰? 야, 그러면 비트코인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비트코인 일단 돈이 풀려야지. 금리를 낮춰야지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되레 좋다. 비컷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비컷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도를 올린다라는 거죠. 경제가 그만큼 괜찮으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다. 라고 그레이스케일이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분석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는 주말을 지나면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자면 알트코인 시즌이 아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고서 야, 이게 알트 시즌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하잖아요. 현재 도미넌스는 뭐 계속 높아지고 알트 시즌, 한창 때 알트 시즌에 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알트 시즌은 아직 오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 거다라고 뭐 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알트코인 시즌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이더리움 프리미엄 지수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 크립토컨트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더리움 프리미엄 지수는 미국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가격을 말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장기간 플러스를 유지하던 시기에 알트 랠리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2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22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미니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더 랠리가 펼쳐지는 동안 알트코인 랠리도 동반으로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곧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지 알트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자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쪽에서의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야지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높아져야지 알트 랠리가 오는데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자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네크가 보고서를 냈는데 바네크가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3분기에 비트코인은 낙관적이야. 그런데 이더리움은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들과 경쟁하면서 이더리움을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체인을. 게다가 수수료 발생이 급격히 감소해서 이더리움의 거래 수익이 EIP 4844 프로코 댕크샤 등이죠. 요거 하면서 거래 수익이 3월에는 72억 달러였는데 9월에는 12억 달러 급감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더 이상 돈 버는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리고 기관 자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요.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바닥을 찍고 이 민트색이 달러 대비 이더리움 가격인데요. 바닥 대비 오르긴 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0.04거든요. 아직 그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인플레율이 2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화폐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화폐다. 이게 이더리움 2.0으로 전환되면서 나왔던 이더리움이 사운드 머니, 건전한 화폐다. 라는 투자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며. 근데 인플레이션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운드 머니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근거 논리를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이게 이더리움 ICO 참여 고래들 원래 이렇게 약간 옛날 고조선급 고래들 옛날에 시장에 들어왔던 고래들이 팔면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 팔고 있습니다. 자꾸 파니까 가격이 오를 리가 없죠. 반면에 솔라나는 약간 폼이 좋습니다. 3분기 일평균 트랜잭션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눌렀죠. 굉장히 많이 앞섰습니다.
기관도 솔라나를 좋아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시그넘뱅크가 분석을 했는데 주요 금융기관이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시그넘뱅크의 분석이고 과거보다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메이저는 네,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블랙락의 첫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펀드의 이름, 비들이죠. 이게 역시나 이더 기반이고요. 아직도 많은 기관은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솔라나의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헤데라가요, 리눅스 탈중앙화 신탁, LF 탈중앙화 신탁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독립저단에 전체 코드 베이스를 기부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 헤데라 체인이요, 자신들의 코드 베이스를 LF 탈중앙화 신탁, 리눅스 탈중앙화 신탁에 모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코드 베이스를 통해서 리눅스 탈중앙화 신탁은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탁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는 액센추어, 그리고 DTCC라고요. 미국의 예탁결제원 신탁, 히타치 등이 운영위원회로 합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소서스왑과 함께하는 소서뉴스, 추가 보상은 이어집니다. 24년 스프링 인센티브가 24년 말까지 이어지고요. 원래 주어지던 보상에 더해서 유동성 보상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수익률은 14.51%가 됩니다. 자세한 건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서수업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만났습니다. 그 피격 현장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그 경합지거든요. 여길 잡아야지 해리스나 트럼프나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머스크, 싸우자!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이게 표현 썼는데 A photo for the history books, 역사책에 남을 사진. 그러면 과연 해리스가 되는 게 좋을까,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까, 이 코인 관련된 입장에서는요, 코인 정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BQBQ라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 봤고요.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선회를 했고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친코인 대통령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왜? 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합지역에서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크립토 산업은 성장할 거고 굳이 선호를 따지자라면 트럼프 당선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후보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해리스는 신중하고 트럼프는 적극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입장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암호화폐 사업의 장려 의사를 표명했고 기회 경제 비전의 일부로 언급을 했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같은 경우엔 적극적인 친암호화폐 정책을 제시했고요.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인가요? 그 햄버거집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죠.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정책만 놓고 보자면 해리스는 사실 뭐 구체적인 입장이 사실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해요. 미국을 비트코인 채굴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고요. 국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설립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규제 환경을 보자면 해리스는 점진적인 변화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아마도 SEC 의장에 친암호화폐 인사가 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영향을 보자면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뭐 단기 시장은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비트코인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서 과거의 규제 틀을 계승을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취하는 해리스보다는 아무래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아예 SEC 의장을 갈아버리겠다라는 트럼프 쪽이 알트코인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게다가 비트코인도 보자면 가격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이 보자면 아마 트럼프가 되면 10만 달러 돌파하는 건 더 빨라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보자면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코인에는 호재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 시를 조금 더 뭔가 그 코인 쪽에 후회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서 이제 붙였어요. 단기로 보자면 선거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크립토 산업은 성장할 거고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장기로 보자면요. 그런데 이게 이 단기로는 선거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되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도 유리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의 신중한 접근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의 정책이 뭔가 화끈한데 사실 트럼프의 문제점? 이라고 보자면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이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를 예고한 해리스 쪽이 장기로 보면 더 낫지도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은 사실 뭐 누가 돼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갈 길을 갑니다. 다만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알트코인의 규제 이슈 발목을 잡고 있는 SEC라는 단체가 어떤 인사가 수장을 맡느냐가 굉장히 알트코인 가격에 그리고 알트코인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SEC 의장의 교체는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